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고의 미국 정치 평론가, 국제정세 평론가입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김성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그라운드 네. 씨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네.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시에 화제가 됐던 게,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이재명 정부의 친중 좌파적 성향을 규탄하는 네. 성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의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팍스뉴스 톱뉴스로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날 제가 아는 미국 기자들한테 막 문자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아, 지금 미국 기자들한테. 그래서 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기자들, 주류 언론이나 뭐 음. 우파 성향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미국 뉴스만 다루기도 바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탑뉴스로 나오면서 한국의 좌파 정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드라인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좌파 정권이 이렇게 그 미국 기업 쿠팡 탄압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아. 표명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그런 오. 친구도 이게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게 중간에 네.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기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 뭐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는 어. 제가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잘 레지스터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미국의 기자들도 심지어 예. 미국 정치는 잘 알아도 외국 정치는 잘 모른다. 특히 한국 음.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 음. 건너 있는 국가라서 음. 한국의 그러니까 이번 팍스뉴스 기사를 보고 분노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어. 한국에 우파 진영이 없고 다 좌파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예. 한국에도 분명히 이렇게 국힘당, 우파 진영이 있다는 것을 또 이 친구가 또 가르쳐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친중이고 종북이 예. 아니다. 친미 어. 우파 정당도 있다는 것을 예. 또 일일이 이렇게 음.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 이번 기사 통해 가지고 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예. 중국 경쟁사한테 이제 이점을 줬다는 그런 차별적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미국만 잘해라 이게 아니라 음.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거를 네. 문제 삼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보통 이렇게 한국 관련된 뉴스가 팍스뉴스 토끼사로 이렇게 오른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이재명이 잠깐 왔을 때 그때 외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어. 수청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 예. 그래서 예. 막 그 대문짝만하게 음. 톱뉴스가 났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톱기사가 음. 작성되는데 저는 장동혁 예. 대표가 이번에 만든 작품이라고 보고요. 음. 아무래도 데럴 라이자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데럴 라이자 의원이 팍스뉴스 쪽하고 또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기사 올리는데 좀 힘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럴 라이사 의원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우리나라 한 언론에서는 데럴 라이사 의원이 쿠팡한테 5천 달러 후원을 받아서 저러는 좀 거다라고 웃기는 분석을 거죠. 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솔직히 후원금 받는 게 음. 당연한 거고 그게 뭐 이슈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그건 5천 불이면은 그냥 상한선 정도 준 거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업들이 다 원래 미국의 이런 그 자본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예. 사회에서는 다 후원금을 모금하는 게 당연한 예. 거고 그걸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 음. 사실 데럴 아이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 의회에서 넘버 2예요. 부자 서열. 계산이 4천억 원 한국 돈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휘둘린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것에 이게 이제 초점인 거죠. 그게 본질이죠, 그죠? 그게 본질이고 일단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쿠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 안 줬다 그러면 관심 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예요, 미국 정치.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미국 그렇죠.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게 옳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고 후원은 이제 부차적인 거다. 그마저도 이제 합법이다, 미국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의원 54명이 나서서 뭐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이런 걸 좀 처음 보거든요, 태어나서. 저도 처음 봤고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장동혁 대표가 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나 보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대북 송금 이슈도 먼저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있었다. 그 근데 미국 의회 보고서가 있다 보니까 기사를 통해서 보는 거랑 한국 상황이랑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이 또 이제 신뢰도가 있으니까 영향을 미쳤지 예. 않겠는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예. 예, 직접 이제 찾아와서 얼굴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첫날이 데럴라이저 의원 만났죠, 월요일. 예,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원래 미팅하기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자 의원이. 예, 보통 월요일에 이제 워싱턴 DC 어. 도착하는데 근데 일정 조율해가지고 장 대표는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팍스뉴스 탑 기사로 나왔다는 거는 미국인들, 이게 팍스뉴스는 미국의 뉴스 사이트 중에서 탑 2, 3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사람들 검색하면. 예. 그래서
파장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장동혁 대표의 이거는 한국 우파 진영의 선물 보따리 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은 워싱턴의 정치인들, 뭐 외교계에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도 소식이 가는 대형 뉴스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럴라이사 의원이 좀 친한 이런 그 한국계 인사들도 좀 있나요? 장도혁 대표 외에도? 네, 데럴 아이사 의원이 원래 제일 친한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번에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하고 굉장히 친하죠. 이게 뭔가 세계관이 연결되는 것 같네. 네? 예, 굉장히 친해서 아마 이 쿠팡 이슈에 대해서도 둘끼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분 다 이제 똑같이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시고 주한미 대사 지명자께서 그 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아이다 의원 얘기 많이 나왔죠.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구나. 또 잠깐 새끼로 빠져서 미셸 스틸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는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미셸 박스틸이 지명됐을 때가 이재명이 그 홀로코스트 망언할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나왔을 때 여기 또 이스라엘 로비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날 바로 얘기가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지금 급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이제 주한미 대사 후보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여러 차례 나왔고 안티 중국이에요. 그분은 정말 그 어젠다 자체가 안티 중국이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중국 관련돼서는 아마 이분처럼 전문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님이랑 또 평소에 좀 소통을 좀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뭐 얼마 전에도 같이 이렇게 식사도 몇 번 하고 그랬죠. 평상시에 이런 그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뭐 안 그래도 그 전주에 이제 뭐 얘기 보통 통화하면 1시간 넘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너무 잘 알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공부를 해요.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위구르 이슈라든지 인권 탄압 이슈라든지 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다루시는 그런 그 인권 탄압, 공작원의 문제, 미국 내 공작원이 이제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지명자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이제 한인이나 아시안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소수의 우대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아시안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셔서 그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기 다 볼걸요. 유튜브도 다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아시는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듣는 것도 잘 하시죠? 한국어는 뭐 거의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잘하시고 일어 잘하시고 영어가 이제 세 번째 언어신데 그냥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국의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보수 성향이에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벌써 그 광화문에서 미셸 스틸박 그 입국 금지 뭐 입국 뭐 저지 뭐 이런 운동 벌써 일어나고 난리거든요, 좌파들.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다, 이 지명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그다음에 봅니다. 최근에 리짜이밍의 칭중 행보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망언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친이스라엘이에요. 미셸 박스틸 의원님이 굉장히 친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쪽하고 아주 그 막역합니다. 그 연줄이 네트워크가 그쪽하고 굉장히 이렇게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시사하는 바 크네. 그러면은 그 장 대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요번에 좀 특이하게도 공화당 의원들만 다 만나고 왔어요. 네네, 잘한 것 같아요. 예, 좋게 평가해 주시는데 이거 왜 그렇게 했다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부 또 우파 진영에서 한국 우파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하고 할 라인이 없다. 공화당 쪽하고 한국의 그런 국힘당하고 그런 네트워크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앤디 김 의원이 갑자기 또 게스트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 대표 쪽에서 이렇게 잘 커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 진영 이번에 만났다는 건 트럼프 정부하고 뭔가 유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 쪽하고 라인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좌와 우가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우파 진영은 항상 그전에는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영향을 받아서인지 민주당 쪽 인사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 대표가 이렇게 조언들을 잘 받았나 봐요. 어떤 부분을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뭐 국제공화연구소라든지 린지 그레엄 의원이 이사로 몸담고 있는 비영리 단체 아니겠습니까? 15년 동안 가장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연방 상원의원이에요. 린지 그레엄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7년 동안 몸담았고 그런 단체 와서 연설을 하셨고 연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AFPI하고 미팅하고
다 트럼프 측근들하고 만났는데 조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캠페인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올해 중간선거 2026년 그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고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 정치 인사들하고 만난 게 저는 굉장히 뜻깊었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고향이 플로리다예요, 사실상. 지금 지금 마라라고가 플로리다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다 실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드를 정확하게 읽고 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게 굉장히 조언 잘한 것 같아요. 서클에 다가가기 위해서. 측근들만 이렇게 딱딱 만나고 랜디 파인 의원 같은 경우도 엄청난 친트럼프죠. 그 또 화제가 되는 인물이 RNC 전국 공화당 위원회 의장 조 그루터스를 만난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실세 중에 한 명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라인이 좀 은근히 이렇게 라인을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조 그루터스도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이분은 이제 펀드레이징 후원 담당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이번 2026년 중간 선거도 이분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주 출신이죠. 또 이분이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연방 하원 의원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을 만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보는데 한국의 이런 일부 언론들이 왜 비판적으로 그걸 보는 건지 왜 이렇게 폄하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이게 미국 안에서 지금 조 그루터스의 위상은 사실 이만한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무시하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조 그루터스는 실세 중에 실세고요. 뭐 사실상 넘버 4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화당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 RNC의 의장인데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런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공화당 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핫라인을 구축을 확실하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반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친중 반미하고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도 이걸 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보가 분명히 귀에 들어갔을 텐데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손길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 이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제 강공으로 분명히 갈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보통 이렇게 암살 시도가 또 있으면은 주눅 드는데 바로 30분 뒤에 백악관 가서 기자회견 열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 세력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그런 돌대가리 대통령이면은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응징이 저는 가해질 거라고 보고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수를 둔 게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주한미 대사로 이렇게 지명한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카드 하나를 꺼냈다고 보고 벌써 좌파 진영이 지금 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마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아마 트럼프 이란 때린 거 보면은 무슨 카드라도 쓸 겁니다.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재명의 친중 반미 반유대주의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든 거 여기에 대한 반드시 행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보복과 응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자님 모시고 한번 또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